지난 시간에 이어서 2013년도 3회 시행했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지스터라는 말이 나왔어요. 레지스터는 뭐라 그랬죠? 제어장치나 처리장치, 연산장치, 즉 CPU 내에서 일시적으로 어떤 거를 처리해주고 그 결과를 기억시켜주는 걸 레지스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산 결과를 기억시키기도 하고 현재 어떤 명령어를 실행하는지도 기억을 해야 되고 할 것들이 많거든요. CPU와 주격장치 속도 차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는 뭐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캐시 메모리죠. 캐시 메모리예요. 레지스터가 아니죠. 1번이 틀렸고요. 플립플롭이라는 거하고 렛지라는 걸 이용해서 만든대요. 뭐를? 레지스터를. 근데 우리가 플립플롭이라는 말은 태어나서 처음 들었고 렛지라는 말도 사실 처음 들어요. 이게 논리회로, 즉 정보처리 기능사라든지 이런 관련된 자격증에서는 플립플롭과 렛지에 관한 거를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커말 자격증에는 레지스터 자체가 중요한 거지 뭐 플립플롭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2번은 전혀 못 들었다 할지라도 3번, 4번은 들어봤을 테고 1번은 캐시 메모리니까 틀렸고 그래서 답을 맞춰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모니터 화면에 이미지를 얼마나 세밀하게 표시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건데요. 픽셀 수에 따라 결정된대요. 해상도죠.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지금 강의실에 있는 모니터는 와이드 모니터 1920 해상도를 지원할 수 있는 모니터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17인치, 19인치라고 불렸던 그런 표준 모니터들은 1280 해상도에 딱 고정되어 있어요. 뭐 재생률이란 말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란 용어들이 나와요. 즉 모니터를 구매하실 때는 해상도도 중요하지만 재생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찾아봐야 돼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아무래도 성능이 좋은 것들은 비싸요. 그냥 해상도만 넓고 크고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TV를 사서 모니터를 쓸 거냐, 모니터를 사서 그 안에 있는 TV 기능을 작동시킬 거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모니터인데 TV가 지원되는 건 어차피 모니터고 텔레비전인데 텔레비전은 모니터가 지원이 돼요. 그러나 TV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는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때는 텔레비전을 난 주로 많이 봐 그러면 TV를 사서 쓰셔야 되고 모니터 용도를 많이 쓸 거야 그러면 모니터를 쓰셔야 되고 용도가 좀 다르더라 하는 거죠. 13번 문제는 지금은 이제 안 나와요. 자기 디스크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모르죠. 그렇죠. 이게 자기 디스크, 하드 디스크라고 하는 거를 HDD, 자기 디스크라는 거하고 하드 디스크하고 다른 거예요. 자기 디스크, 마그네틱 디스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드 디스크의 조상뻘이죠. 그리고 현재 대형 컴퓨터에서도 자기 디스크는 다 쓰고 있습니다. 전축판만 해요. 전축판만한 커다란 디스크 철판이 6장, 10장, 막 이렇게 여러 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서 디스크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럼 그 안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즉 우리 플로피 디스크 꽂듯이 옛날에 디스켓 꽂듯이 하는 건데 그게 크고 통으로 돼 있어요. 그거를 축소화시킨 게 우리가 지금 쓰는 하드 디스크인데 요 안에 철판이 들어있어요. 잠깐만요. 그리고 요런 식으로 이렇게 철판, 이게 지금 현재 사용하는 하드 디스크입니다. 그 윗면, 아랫면, 윗면 이렇게 4장 들어있죠. 이게 플래터라 그래요. 철판 4장인데 요 8면이죠. 그러니까 한 장당 2면이니까 거기에 전축바늘과 같은 억세스 암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게 양면으로 들어있으니까 총 8개를 동시에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시면은 요렇게, 요건 2장짜리죠. 요 끝에가 헤드예요. 그래서 얘가 요렇게, 얘는 모터에 의해서 돌고요. 1분에 7200바퀴 돌고 그 다음에 이 악세스 암에 붙어있는 헤드는 좌우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동시에 움직여요. 낱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움직이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하드디스크 구조가 겉으로 봐서는 이렇게 생겼지만 속으로 보면은
갈라놨어요. 피자를 쪼개듯이 쪼개놨어요. 이렇게 피자를 쪼개듯이 쪼개놔서 그걸 섹타라고 불러요. 섹타. 그 다음에 운동장처럼 뜀박질할 수 있는 길이 그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전축판은 그냥 하나의 원으로 뺑뺑 도는 거지만 얘는 운동장 뜀박질 하듯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걸 트랙이라 그래. 트랙. 그래서 섹타와 트랙이 만나는 이렇게 약간 둥그런 면이 생길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자료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아까 그 헤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헤드 요 끝 부분이 헤드가 데이터가 들어있는 트랙에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뭐라고 부르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뭔 타임이 많아요. 이렇게 접근 시간 하는 건 뭘까요? 어느 트랙에 있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학교 교실처럼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층별로 건물이 있고 이 건물 하나가 디스크예요. 거기에 층별로 돼 있고 층에는 각각 학년별로 반이 있어요. 경비실에서 수의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홍길동 아빠가 홍길동 아들을 찾으려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경비실에 있는 수의실에 있는 아저씨가 저 본관에 3층에 가면 있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관 3층에 갔더니 거기에 3학년 5반이 있네. 3학년 5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3학년 5반까지 도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3학년까지 가야죠. 뭐 몇 층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그 아들의 얼굴을 아니까 상관없지만 얼굴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네가 홍길동이니? 네가 홍길동이니? 물어봐야 되겠죠? 그렇게 묻는 거를 일일이 물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내 컴퓨터 창에 딱 들어가면 폴더가 쫙 보이고 파일이 보이죠? 그렇게 지정을 해놨어요. 저장을. FAT 방식으로. 그래서 데이터가 어디 들어있는지를 빨리 찾으려니까 이 데이터는 어느 섹터 어느 트랙에 들어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근데 그 트랙 안에 가니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정된 트랙에 딱 도착하는 시간, 그거를 우리는 탐색 시간이라 그래요. 접근 시간이 아니라 탐색 시간, seek time이라고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실제 데이터를 찾아야 되겠죠? 이 강의실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대. 그 누가 찾으러 온 거야. 홍길동 씨가 누구죠? 하고 찾을 거 아닙니까? 그게 접근 시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데리고 와서 내 컴퓨터로 와야 되겠죠. 내 컴퓨터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전송 시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찾아서 탐색해서 어느 장소에 있는지 찾아서 거기서 어느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에 화면에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전송 시간이에요. 근데 이렇게 딱 보면은 그냥 눈에 보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컴퓨터에 들어있던 거. 옛날에 이렇게 안 들어있었어. 어떻게 들어있었죠? 이렇게 들어있었어. 이렇게 검은 창에 들어있어가지고 dir 목록을 보는 거야. 이 안에 뭐가 있구나. 그러면 dir 데스크탑에는 뭐가 있을까? dir 이 안에 가면 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찾는 거야. 이렇게 막 명령을 걸은 거예요. 그 명령을 걸자마자 얘가 지금 어디를 찾는구나. 거기 가서 싹 데이터를 또 쫙 불러와야 되거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수월하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찾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 잘 안 쓸라 그래. 하드디스크도 요즘은 추세가 뭐예요? SSD라는 거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드디스크라든지 이런 걸 얘기를 잘 안 하고요. 특히 하드디스크, 자기 디스크 이전에 지금도 쓰긴 쓰지만 그 이전부터 썼던 마그네틱, 자기 테이프 장치라는 것도 있어요. 영상이 필름처럼 생긴 거. 그건 더더욱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얘는 뭐 추세가 휙휙 넘어가야지 어느 세월에 그 테이프 걸고 불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탐색 시간인데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프린터 설정과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여러 대 프린터를 하나의 컴퓨터에다 설치할 수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인데 프린터를 여러 개 설치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러나 기본 프린터는 딱 하나예요. 2대까지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기본 프린터로 설정된 프린터도 삭제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 전에 설정되어 있던 게 다시 기본 프린터가 됩니다.
기본 프린터는 로컬 프린터, 즉 내 컴퓨터에서 직접 연결한 프린터든 아니면 다른 컴퓨터에 연결된 거를 내가 네트워크상에서 가져온 네트워크 프린터든 상관없이 다 기본 프린터가 되는 겁니다. 수풀 기능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인쇄 작업과 다른 작업을 병행 처리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야 활용성을 높인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프린터 나오면 뭐가 나온다? 수풀 기능이 나올 거고 기본 프린터라는 말이 나올 거고 이런 거. 그럼 기본 프린터 그러면 뭐 한 대까지만 기본 프린터가 설정되는 거죠. 프린터 대수, 설치 대수는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수풀 그러면 뭐가 있다? 인쇄하는 중간에 취소할 수 있고 정지시킬 수가 있고, 그러나 방향이나 매수나 이런 거는 다시 취소하고 다시 설정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종이에다 그려 놓는 거야. 프린터, 그럼 프린터에는 스풀에는 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러니까 프린터 문제 나올 만한 거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연결 프로그램 메뉴. 연결 프로그램 뭐예요? 제가 여기 있는 거를 PDF를 더블 클릭했어요. HWP라고 되는 걸 더블 클릭하면 뭐가 될까요? 어려운 글이 열리겠죠.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 컴퓨터나 윈도우 탐색기에서 어떤 파일을 더블 클릭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래 한글로 열리고 엑셀로 열리고 파워포인트 열릴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열기를 선택하면 프로그램 지정된 파일에서 열기라는 말은 뭐예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열기 이거지. 이 열기가 더블 클릭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때 자동으로 연결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어디 가서 볼 거냐면요. 그래, 우리 이거 배웠을 텐데 C 드라이브에 가서 길버 커널 2급에 가서 섹션에 한번 가볼게요. 원래 엑셀은 기본 파일이 뭐였죠? XLSX였죠? XLSX였어요. 근데 XLSM은 뭐죠? 매크로가 포함된 파일이죠. XLTX는 뭐죠? XLTX 서식, 양식이 들어있는 일반 엑셀 파일이고요. XLTM은요? 매크로가 포함된 서식, 양식 파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샘플 파일들, 이력서 같은 거 이런 거죠. 자, 지금 엑셀에서 지정할 수 있는 파일 종류 벌써 4개 나왔어요. 그 4개 모두 더블 클릭하면 다 엑셀로 열리죠? 근데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확장자에 연결된 프로그램이 결정됐는데 확장자가 다르면 프로그램도 달라야만 됩니까? 아니죠. 엑셀은 벌써 확장자가 여러 개인데도 더블 클릭하면 다 엑셀로 열리잖아요. 그렇죠. 확장자가 굳이 달릴 필요는 없어요. 어떤 이유인지 아시겠죠? 예, 이거는 우리가 해봤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지 헷갈릴 수는 있지만 알고 나면 별것도 아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16번 언어 번역 프로그램.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라는 말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요즘 그 소프트웨어 코딩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스크래치, 뭐 여러 가지 웹 인벤터 또 엄청나게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막 과열이에요, 과열. 너무너무 뜨겁고, 그래서 뭐 우리 센터도 지금 이 스크래치 코딩 과정 강의를 하고 있고, 또 강사 양성 과정, 심화 과정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양들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은요,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면 움직여요. 작동을 돼요. 실행해라 그럼 실행이 돼. 걔를 번역하고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의 화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요, 느려져. 자, 생각해 보세요. 왼쪽에 우리가 영어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영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영어 단어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번역해라. 그럼 번역해 주죠. 제일 좋은 건 뭐죠? 번역된 내용을 보는 게 더 편하잖아요. 헛것날 번역해라 하지 말고. 그래서 컴파일러는 번역기라 그래요. 번역기에 입력되는 프로그램을 원시 프로그램, 소스라고 해요. 소스. 그 다음에 그거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즉 기계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우리말을 집어넣으면 영어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우리말이 원시 프로그램 소스고 영어가 오브젝트, 목적 프로그램이 된다는 거예요. 그 번역해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거는, 인터프리터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번역기하고 통역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번역이라는 말은 어떤 개념이에요? 영어로 된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 우리말로 못 알아보니까, 우리말이 아니라서 영어 잘하는 사람 보고 우리말로 좀 통역해줘, 번역해줘, 어떻게 얘기하죠? 번역해달라 그래요. 그럼 그 번역하는 사람이 우리말로 싹 바꿔서 책을 하나 만들어서 줄 거예요. 그럼 저는 그 다음부터는 번역된 결과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하는 거를 컴파일러라 그래요. 컴파일러는 원시 프로를 입력받아서 기계어를 생성하고 이를 실행해서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인터프리터가 아니에요. 인터프리터는 통역입니다. 통역이라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바꿔줘요. 그때그때마다. 그러니까 인터프리터는 예를 들어서 hello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하는구나 하고, 또 다음에 hello 그러면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하는구나 하고, 그때그때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즉 기계어를 생성하지 않고요, 그냥 통역을 해서 실행만 시켜줘요. 그래서 인터프리터형 프로그램은요 수월해요. 배우기가 쉬워요. 근데 걔네들은 처리 능력이 떨어져서 매번 바꿔줘야 되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컴파일러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된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셈블리라는 언어가 있어요. 어셈블리라는 언어, 즉 기계요. 기계가 직접 알아들을 수 있게끔 사람이 기계말로 입력하는 것도 있어요. 그걸 머신 랭귀지, 기계어라 그래요. 근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기계마다 다 다르잖아요. 자, 우리나라 빼고 전 세계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다른 언어를 다 사용하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뭐 영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페인어라든지 특정 언어를 이용하면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그래서 기계어를 그냥 어떤 영어 단어, 짧은 단어로 연결을 해서 쓰면 좀 수월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어셈블리라는 언어입니다. 그 어셈블리 언어를 번역해주는 번역기 이름을 어셈블러라 그래요. 근데 어셈블러도 어려워요. 어셈블리 언어도 무척 어려워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들, 영어식 언어죠. 영어식 언어. 그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자. 그래서 나왔던 것이 이제 고급 언어죠. 사람 중심의 언어. 뭐 예전에는 코볼, 포트란 이런 거, 파스칼 이런 게 나오다가 지금은 뭐 자바, C 이런 언어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 언어들은 컴파일러형 언어예요. 예. 파일을 삭제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거를 제가 오른쪽 눌러서 삭제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휴지통에 버리겠습니까? 라고 나오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USB 메모리는, 자, 여기 있는 폴더를, 제가 이 폴더를 삭제하겠다라고 하면 휴지통에 안 간대요. 영구 삭제래요. 얘 누르면 큰일 나겠죠. 예. USB 메모리에 저장된 파일을 삭제하면요 휴지통에 안 가요. 그런데 USB 메모리도 USB 나름이에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USB 메모리는 이동식 미디어 장치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CD 속에 들어있는 것도 플로피 속에 들어있는 것도 다 이동식 미디어 장치라 그래요. 외장 하드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외장 하드는 USB로 연결을 하지만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로 인식돼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걸 삭제하면 휴통이 갑니다. 근데 USB 메모리 중에서도 어떤 애들은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로 인식하는 USB 메모리도 있어요. 걔네들은 삭제하면 휴통이 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USB 메모리를 삭제한다고 해서 뭐 복원할 수 없는 건 아닌데, 보편적으로 USB 메모리에 저장된 파일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복원할 수 없다고 보는 게 통상적으로 맞다. 그 다음에 바탕화면을 선택하고 바로가기 메뉴에서 삭제를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휴지통이 가죠? 딜리트키 눌러도 삭제잖아요. 휴지통이 가죠? 바탕화면에 있는 건 C 드라이브잖아요. 내 컴퓨터 C 드라이브잖아요.
로컬 디스크란 말이야. 하드 디스크로 인식한 거 여기 로컬 디스크로 하드 디스크로. 여기 있는 애들은 마우스를 이용해서 휴통으로 드래그하면 어떻게 된다? 휴통에 가요. D 드라이브 이런 것도 가요. 근데 이제 CD-ROM 드라이브라든지 또 이런 USB 메모리라든지 이런 거로 삭제한 경우에는 휴통이 안 간다. 그리고 네트워크 드라이브라고 있어요.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뭐냐면 지금 우리 여기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 있을 수 있을 텐데 현재는 아무것도 안 보이네. 그렇죠? 네트워크 드라이브라는 거는 남의 컴퓨터에 있는 폴더를 내 드라이브처럼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상대편이 공유를 걸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C 드라이브에 있는 길버 커마 리급은 나는 공유를 걸 거야. 공유 대상에 가서 읽기 쓰기 만약에 이걸 줬다고 가정해보세요. 읽기 쓰기를. 그럼 얘를 읽기 쓰기가 가능하니까는 상대편이 내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우리 강의실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여기 강사 컴퓨터에 있는 길버 커마 리급을 보면은 폴더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스크 드라이브로 연결을 하면 돼요. 그러면 내 컴퓨터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렇게 되니까는 K 드라이브 쓰면 되겠다. 마치 우리 N 드라이브 네이버 크라우드 있지 않습니까? N 드라이브처럼 쓰는 거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거는 삭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삭제는 남의 거죠? 내 게 아니잖아. 남의 거를 공유한 거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드라이브 삭제하면 어떻게 된다? 그쪽 컴퓨터에서 삭제가 됐으니까 그쪽 컴퓨터 휴통이 가든 말든 하겠지. 내 컴퓨터 휴통에는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플로피 디스크라든지. 플로피는 왜 삭제가 복원이 안 될까요? 하드디스크가 아니잖아. 이동식 장치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복원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생님 뭐 하나 여쭤? 예. 저희 컴퓨터에 바탕화면 아래 한글 문서가 하나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휴지통에 보내고 싶어도 삭제가 안 된대요. 그런 건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러지? 안 되더라고요. 거기 내용. 여기는 아이콘을 이렇게 휴지통에 버렸는데 네. 계속 살아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뭐 오른쪽 버튼 해도 이렇게 휴지통 버리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여기 속성에 가시면 네. 여기에 일반인가에 가서 읽기 전용인지 숨김인지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네네. 이런 게 어떻게 돼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 만약에 저쪽이 그 클릭이 안 되어 있으면 클릭을 근데 이게 이상한 게 뭐냐면 이 폴더 위치 열기인데 이게 열기하면 열리지도 않아요. 이것도 이상한 폴더야. 바로가기 폴더죠 이거는요. 일반 폴더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은 크기가 이만큼 있어요. 크기가 이만큼 있는 걸 봐서는 이거는 일반 폴더가 바로가기 폴더가 아니거든요. 아이콘을 이렇게 만든 것 같아. 그래도 지울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 그 지울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지워져요. 얘는 지워져요 지금요. 네. 저는 지우고 싶은데 안 지워지거든요. 아래 한글.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고칠 수는 있어요? 편집이요? 예. 그런 거는 가능. 걔를 더블 클릭해서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고쳐가지고 저장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거로 고쳐놓고 저장을 먼저 하시라고. 거기서도 저장이 안 되는 건지 뭔가 꼬여 있는 건지 그건 봐야 되니까는 그런 것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얘가 왜 이러지? 이런 거야. 저희 집 컴퓨터가 며칠 전부터 느려졌어요. 바이러스 걸린 거. 아니야. 원인은 알아요. 원인은 아는데 그 원인을 조치를 제가 취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두 가지 원인 때문에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알고 있으니까 상관은 없어요. 이제 그 어떤 거냐면요, 그리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드 시스템. 지금 컴퓨터 한 대가 100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컴퓨터의 기능이 10밖에 안 돼. 그러면 이 10이라는 컴퓨터를 기능을 많이 늘려서 10배를 강화시켜서 100으로 만들려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주변에 놀고 있는 컴퓨터들이 있잖아요. 이 컴퓨터를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사용하면 100만큼 뭐 200만큼 퍼포먼스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를 우리는 그리드 시스템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즉 제가 다른 사람 컴퓨터 시스템에 그리드 시스템에 연결이 되지만 쉽게 말해서 제가 재능 기부하는 거죠. 다른 컴퓨터에 제가 재능 기부를 함으로써 제 컴퓨터의 시스템 능력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거를 악용하는 사례가 뭐냐면 여러분들 영화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 있죠. 그런 데 가서 회원 가입을 하고 어떤 영화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던 돈을 내던 받으려면 다운로더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 안에 그리드 시스템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영화를 다운로드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영화는 다운로드 끝났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된다? 그리드 시스템 위에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예요. 동영상 공유하는 사이트야. 그러면은 제가 회원들한테 회비를 받고 또는 하나 다운로드 받을 때 얼마씩 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업체에 있는 운영자는 통신비를 내줘야죠. SK텔레콤이든 KT든 간에 통신 선로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통신 선로의 용량이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야. 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수십 명, 수천 명, 아니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동시에 접속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 통신비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안관이라는 영화 있단 말이에요. 지금 상영하고 있는 건가? 그 보안관이라는 영화를 누가 다운로드 하겠다고 올려놨어요. 그러면 제 업체에 들어와서 다운로드 받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돈을 벌지만 통신 요금을 무진장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간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을 그리드 시스템이 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안관이라는 영화를 다운로드 받을 때 저한테도 받아가지만 다른 회원들, 컴퓨터 켜있는 회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받아갈 거 아니에요, 직접. 근데 통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많이 그렇게 악용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강의실 컴퓨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기 프로그램 자료실에 가면 PC 프로그램 자료실에 있나? 여기 그리드 시스템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넣어놓은 게 있어요. 그리드 딜리버리 제거 프로그램이라고 있네요. 그렇죠? 요거 얘를 저장을 해요. 그리드 딜리버리가 여기 있네요. 그렇죠? 얘를 복사를 해서 여기 보면 시작 컴퓨터 있어요. 시작 프로그램 폴더 여기다 열어요. 그래서 붙여요. 여기다가. 그러면 얘는 컴퓨터가 껐다 켜질 때마다 작동되는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그 시작 프로그램 폴더가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딱 작동이 되는 순간 이렇게 켜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아니면 뭐 관리자 모드로 권한을 실행하려니까 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럼 이렇게 떠요.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거는 제거됐습니다 라고는 뜨는데 사실 제거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눌러보면 제거됐습니다 라고 뜨고 나서 좀 이따 실제 제거 화면이 떠요. 근데 그 영화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 프로그램이 제가 세 군데를 쓰고 있는데 그 두 군데서 받은 게 이 웹하드 프로그램 통합 제거를 클릭하면은 제거하겠습니다 라고 떠요. 그리고 영화를 다운로드 받기 시작을 하면 그리드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동된다고 떠요. 그럼 그거를 제가 제거 명령을 거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영화를 다운로드만 받기만 하고 상대편이 내 컴퓨터에 들어와서 제 컴퓨터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는 멈추겠다라는 얘기죠.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항상 이렇게 작동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작동되는 거라서 언제든지 이거 그냥 그대로 실행해 놓으면 돼요. 메모리 공간도 되게 적게 차지합니다. 요런 거 하나 사용해 놓으시면 되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악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지 느려졌어요. 그전에는 딱 키고 나서 좀 있으면 바로 바탕화면이 촥 열렸는데 이제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데 쿠폰을 받은 게 있어서 쿠폰 다 쓰고 나면 이제 지워야지. 어차피 뭐 쿠폰 없으면 뭐 돈 내고 쓰기도 그렇고 하니까는 그때 가서 지울 거고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시스템 환경이. 어쩔 때는요 컴퓨터가 멈춰요. 사용 중에 막 그 그리드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막 멈춰요. 왜냐면 동시다발적으로 내 컴퓨터에 외부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컴퓨터를 못 견디는 거야. 이제 그런 거는 뭐 업자 입장에서는 개의치 않잖아요. 나만 고생하는 거지. 예.
아주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F4번 키는 뭐죠? F4번 키. 본래 F2번 키가 이름 변경입니다. 여기 가서 F2번 키 누르면 이렇게 이름 변경하라고 나와요. 이름 변경이란 기능이고요. F4번은 아닙니다. F1번은 도움말, F2번은 이름 변경, F3번은 검색, F5번은 새로 고침. 새로 고침 뭐 이런 거죠. 개인 설정 창에서 설정 가능한 항목을 옳지 않은 거. 개인 설정이 뭐예요? 한번 해볼까요? 바탕화면에 가면 개인 설정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테마를 뭐로 바꿀 거냐 이런 얘기죠. 바탕화면 배경을 뭐로 바꿀 거고 화면 보기를 뭐로 할 거고 짠짜라짠 소리가 어떻게 날 것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죠? 고대비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고대비 사용할 수 있어요. 고대비 여기서 있잖아요. 여기 고대비 있잖아. 고대비 클릭하면 고대비가 되는데 고대비를 해놓으면요 우리들이 사용할 때 되게 불편해요. 까맣고 하얗고 빨갛고 뭐 이런 것만 나와요. 이런 글자들이 파랗고 원색이잖아. 이렇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색깔하고 달라. 이거는 제가 글자를 넣어놓은 거니까 할 수 없이 빨간색 흰색이고 여기는 창 색깔을 보시면은 되게 좀 어색하죠. 근데 색약 생맹 이런 분들은요 이게 좋대요. 이게 좋대. 좋은 걸 어떻게 요런 것도 있단 말이야. 정록 뭐 녹색에 관련된 거 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맞춰줘야 된대요. 우리는 이게 좋지만 이런 게 좋죠. 우리한테는 예, 서로 다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설정할 수 있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 및 기능 윈도우 기능 사용 안함 함 이런 거 이거 뭘까요? 자, 시작 버튼 눌러서 지역판에 가면은 프로그램에 관한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윈도우즈 기능을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여기 윈도우즈 기능을 사용하겠다 사용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안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봐야지. 보시면 알 거예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설치가 됐는데 이거 할래 안 할래 이렇게 하면 안 하는 거고요. 체크디스크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게임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게임들. 자, 모든 프로그램에 가면 게임이 있어요. 여기 게임. 여러분들 이 게임 해보셨어요?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카드놀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트럼프 게임이 바로 솔리테르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게 카드놀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거예요. 원래 명칭은 솔리테르예요. 이거. 이런 거 안 해보셨구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뢰찾기도 있어요. 지뢰찾기. 이런 걸 왜 만들었을까요? 심심하면 놀고 있으라고? 아니야. 이건 뭐냐면은요. 마우스 움직이는 게임이에요. 마우스 움직이는 게임. 이게 이제 헤매네. 요거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요거는 아니라고 봐야 돼. 그렇지. 게임인데 그러면 얘가 게임이면 얘는 아니네. 얘는 이거고. 그렇지. 다 깼네. 이게 마우스를 두 개를 동시에 누를 수도 있고요. 오른쪽 왼쪽 누르게끔 하는 그렇게 노는 게임이에요. 그냥 노는 게임이 아니라 마우스 움직이는 거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임들은 어마어마한 게임들이 또 나와 있어요. 이런 거. 이건 뭐야? 마작 그런 게임 같은데 그렇죠?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그 같은 모양끼리 이거 스마트폰에도 이런 게임들 많잖아요. 그렇죠? 같은 문양끼리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중간에 꼈어. 안 돼. 겉에 있는 것만 해야 돼. 겉에. 요 겉에 있는 것들이 있죠. 요런 것도. 요런 것만 가지고 이제 만들어 찾아야 돼요. 얘는 얘한테 물려 있잖아. N이라는 거에 물려 있잖아요. 물려 있으면 안 돼. 물려 있지 않은 것끼리 찾아야 되는데 얘랑은 똑같은 거지만 얘는 물려 있고 얘는 겉에 있고. 그렇죠.
이제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용하고 이 용하고는 뭘까? 같은 용이 다른 용인가 보네. 색깔이 다르네. 그렇죠? 여기 꽃도 있고 이런 것들. 그래서 맞춰 나가게 해서 이거를 빼내는 게임이에요. 요런 것도 요렇게. 얘랑 뭐 당장이 보이질 않네. 제 눈에는. 아, 여기 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빼냈죠.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또 뭘 빼내줘야 되잖아. 그렇죠? 이런 거 얘는 여기랑 같은데 얘가 물려있으니까 안 되고, 얘는 7이다. 7하고 있는 게 있나요? 없나? 여기 있다. 얘랑 이게 같은 숫자지만 모양이 다르네. 그렇죠? 그렇게 모양을 맞추는 게임이에요. 이제 보편적인 일반적인 게임이지. 우리 그런 게임들 있잖아. 스마트폰에서 뭐 같은 모양끼리 이렇게 그 테트리스 같이 하는 게임들, 그런 식으로 나온 유명한 게임들이에요. 근데 안 할 거거든? 그럼 빼. 그리고 확인 누르면요, 그 게임이 사라져요. 여기에서 게임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얘가 이제 좀 있으면 사라진다고. 안 쓸 거니까.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쓰고 싶을 땐 어디서 보세요? 자, 이제 보면 게임이란 기능이 없잖아요. 네.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난 게임 다시 하고 싶거든? 여기 가서 게임을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어떻게 될까? 이 게임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자, 미디어 기능 같은 게 있나 보세요. 아까 여기 미디어 기능 같은 게. 잠깐만. 미디어 기능이 있나 볼까요? 여기에요. 미디어 기능 있다. 미디어 기능 뭐가 있을까?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나 이거 안 쓸 거야. 곰플레이어 쓰니까. 그럼 얘도 깔아놓고 쟤도 깔아놓고 그렇잖아. 안 쓰겠다 이거지. DVD 메이커 난 굳이 안 해. 난 네로라는 프로그램 쓸 거야. 그럼 이거 굳이 다 안 해도 된다 그러면 빼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인쇄 및 문서 서비스 있잖아요. 윈도우 팩스 및 스캔 뭐 LPR은 뭐야? LPD 인쇄 서비스 이런 건 찾아봐야 되겠네. 가제 플랫폼, 윈도우즈 가제 플랫폼 이런 기능이 있죠. 프린터 서비스는 뭐예요? 프린터 서비스는 본래 있는 애야. 그러니까 1번은 틀린 거죠. 그렇죠? 1번은 틀린 거지. 기능이 되게 많아요. 솔직히 컴퓨터 안에 기능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냥 컴퓨터 켜가지고, 쉽게 말하면 우리 집에 되게 뭐가 많잖아요. 문짝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주방도 있고, 가스레인지도 있고, 뭐 싱크대도 있고, 베란다도 있고, 창문도 있고, 버티칼도 있는데, 우리 뭐 허건날 가면 아침에 일어나면 버티칼 만져보면서 아유 반갑다 이렇게 안 하잖아. 있는데 안 쓰거든. 창문 쳐다보고 아침마다 열고 닫고 이런 거 안 해도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윈도우 기능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냥 모르고 살아. 알고 아는데 안 쓰는 거하고 몰라서 못 쓰는 거하고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거하고 좀 다르죠. 그렇죠? 근데 우리 시험에는 그런 거를 하나씩 묻더라 이거야. 그래서 묻는 이유는 뭐예요? 자격증을 선발하기 위해서, 자격증 취득자를 선발하기 위해서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자격증 공부하면서 보잖아요, 문제를. 그럼 이런 기능도 있구나 하고 배우는 거예요. 필터링은 뭡니까? 걸러내는 거죠. 필터는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렬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직책이 과장인 사람만 찾아봐면 과장인 사람만 보이는 거지, 그걸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할 필요는 없잖아요. 정렬을 하는 이유는 순서대로 모아서 끼리끼리 묶으려 그러는 거야.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 정렬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필터하고 정렬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서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변경이 안 돼서 새로 고침 눌렀죠? 그리고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면 피벗 테이블을 이용한 피벗 차트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일반 차트로 바뀐다 그랬고요. 네, 여기 네 번째 있네. 그렇죠? 네. 유효성 검사에서 목록을 설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는 하고 어떤 이름을 써주면 되지. 어떤 목록을 이렇게 정했단 말이야. 예를 들면은
자,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직책을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사장, 부장, 부장, 과장, 대리, 사원, 인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거를 우리는 직위라고 썼단 말이야. 직위라고 이름을 지정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는 직책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다가 데이터에 가서 유효성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여기다가 목록에 가서 는 직위라고 쓴단 말이에요. 직위. 그러면 아까 있는 직위라는 이거 얘네들이 여기 들어오니까 여기서 이제 고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유효성 검사는 이렇게 고르게끔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입력해서 예를 들어서 국장이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그런 데이터 없는데. 그럴 때는 유효성 검사에 가서 오류 메시지를 여기다 해주면 돼요. 잘못 입력하셨네요. 다시 입력해주세요. 이렇게 해줄 수 있더라 이거죠. 드롭다운 목록의 너비는 데이터 유효성 설정에 있는 셀의 너비에 의해서 결정된다. 얘가 넓으면 어떻게 돼요? 넓어요? 얘가 좁으면? 그런 건 없잖아. 예를 들어서 인턴으로 들어와서 사장이 되었다. 그거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이때는 이거로 이 너비지. 이 너비 드롭다운 목록의 너비. 여기 드롭다운이라는 게 요거예요. 이 너비에 의해서 실제 너비가 결정되는. 이건 맞죠? 얘가 좁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까요 안 보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넓으니까 어떻게 돼요? 보이잖아. 이렇게 보이잖아. 그렇죠? 이런 거지 뭐. 목록 값을 입력하여 원본을 설정할 때는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 그랬는데, 자 여기다가 제가 성별이라고 쓸게요. 성별. 직접 한번 써볼게요. 제가요. 여기 유효성 검사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성별을 써야 되니까 남자 여자잖아. 여기다가 남, 여, 컴마를 썼어요. 컴마. 그럼 남하고 여 두 가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남, 여기는 여,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미콜론이 아니죠. 세미콜론을 구분으로 하는 구분자가 뭐에 있어요? 셀서식. 셀서식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영일 때, 문자일 때를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셀서식에 들어가 보면 여기 보세요. 세미콜론이 들어가 있잖아요. 중간에 세미콜론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세미콜론, 세미콜론, 세미콜론. 이건 뭐냐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영일 때, 문자일 때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래서 세미콜론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효성 검사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컴마로 구분합니다. 보편적인 컴마로 구분해요. 조건부 서식에서 해당 셀이 여러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만족된 조건부 서식이 적용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조건부 서식은 규칙별로 다른 서식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식을 쓸 땐 는이라고 쓰는 거고요.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바로 해제가 되는 건 맞는데, 이런 겁니다. 여기다 점수를 입력해야 돼요. 점수가 이만큼 제가 점수를 넣을 거예요. 근데 여기다 조건부 서식을 걸었어요. 어떻게 조건을 걸 거냐면요, 50보다 크면 빨간색, 다시 60보다 크면 파란색, 굵게 이렇게 했어요. 그럼 40은 뭐죠? 아니고 50, 빨간색, 60, 70, 80, 55. 이해되시겠어요? 어떤 얘기인지? 제가 50 이상이면 빨간색이고 60 이상이면 파랗고 진하게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0 같으면 50 이상 되지만 60 이상도 되잖아요.
자, 뭐 규칙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위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조건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지금요? 60 이상이면 빨갛게, 파랗게 나오라 그랬죠? 60 이상이면 파랗게 나오라 그랬죠? 근데 50 이상이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빨갛게 나오라 그랬죠? 딱 50 이상 되잖아. 그 파란색은 없어졌죠? 얘가 순서가 바뀌면 50 이상 되면 빨갛게 나오는데 60 이상 되면 파랗게 나오라니까는 50에서 60 사이에 있는 애는 빨갛고 60 이상은 파랗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셀이 여러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했잖아요. 아까 67 그러면 50 이상 60 이상 다 되잖아요. 그럼 가장 나중에 만족된 조건물이 뭐예요? 가장 나중에 조건이 걸린 게 뭐라고? 말이 헷갈리게 해놓은 거예요. 말이 답은 2라고 돼 있는데 맞아요. 맞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맞는 말이고 얘가 옳지 않은 거 틀린 말이거든요. 가장 나중에 만족된 조건 무선이 적용된다 그랬는데 지금 이게 나중이라는 말은 뭐예요? 제가 아까 처음 두 번째 이거였죠? 이게 나중이죠. 맞잖아요. 근데 또 옳지 않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 봤을 때는 나중이 얘죠. 얘가 먼저 하고 이게 나중에 했는데 순서를 봤을 때 얘가 나중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처음이고 이게 나중인데 문서상에서는 얘가 밑에 있으니까 나중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1번, 3번, 4번은 정확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게 말뜻이.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매크로하고 하이퍼링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하이퍼링크는 셀에다 직접 연결할 수가 있고요. 도형에다 연결할 수 있어요. 근데 매크로는 도형이나 단추에다 연결할 수 있죠. 셀에는 연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레이블, 단추, 확인란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는 단추밖에 안 배웠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레이블이라는 건 뭐냐 이런 건데, 자, 개발도에 가면 삽입에 가서 단추만 눌렀잖아요. 근데 이게 콤보 상자예요. 콤보 상자. 그리고 옆에 있는 게 체크박스 확인란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목록 상자. 요게 뭐라고요? 그룹 상자. 얘는 뭐지? 레이블. 이게 레이블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매크로가 지정되나? 매크로 좀 되네. 근데 아까 뭐라고? 텍스트 필드는 뭐예요? 텍스트 필드가 어떤 게 텍스트 필드지? 이거네. 텍스트 필드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지금 지정이 안 되는데? 근데 지정이 안 되잖아. 뭐를 선택하고 지정해야 되나? 텍스트 필드는 지금 안 되고 있죠. 레이블이라는 건 뭐예요? 얘는 누르면 뭐가 이렇게 펼쳐지는 거 우리 많이 봤잖아. 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여기 가서 뭐 클릭하면 뭐 펼쳐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거야. 지금 너무 커서 그런 거고.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어요. 엑셀에서 클릭하면 커져라 작아져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그런데 여기서 텍스트 필드는 안 된다. 텍스트 필드라는 거는 어떤 내용을 쓰는 날이고, 레이블은 제목을 말하는 거예요. 레이블은 자, 학년을 입력하십시오. 그게 레이블이고, 그 안에다 쓸 수 있는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아까 여기다 놓고 레이블이 안 들어가. 안 들어가면 말지 뭐. 텍스트 필드에는 매크로가 연결이 안 된다. 이런 게 좀 어려워요, 사실은. 이건 뭘까요? 지우기나 딜리트 이거 누르면 그냥 그대로 싹 지워지죠. 여기에서 이렇게 블럭 잡고 딜리트하면 지워지잖아요. 근데 백스페이스 누르면 어떻게 돼요? 블럭의 첫 글자만 이렇게 지워지는 거잖아요. 블럭의 첫 글자만. 이렇게 블럭을 잡고 백스페이스 누르면 어떻게 돼요? 20만 지워지겠지. 나머지 내용 지우기, 딜리트 하면 통째로 지워지는 거고. 1번이 틀렸다.
첫행 왼쪽 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45,000 여기 45,000에 125에 562만 5천은 나라 유통이라고 들어가고 125, 350, 35, 225, 735는 수량이라고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45,000서부터 37만 7천원까지는 단가인데 단가가 어떻게 되냐면 빈칸이 들어갔잖아요. 이름 상자에는 빈칸이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래서 보기 중에 단가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단 밑줄 가라고 들어가야지. 자동으로 밑줄이 들어가야 빈칸 개수만큼. 이름 상자에는 빈칸을 허용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랬죠? 예. 그게 틀린 거다. 2, 3, 4, 5, 4, 3. 자, 여기 컴마가 들어갔네요. 컴마가 들어가면 여기 컴마가 들어가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올림 되면서 올라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2, 3, 5지. 2, 3, 5. 543이니까 얘가 잘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반올림 돼야지. 그러니까 2, 3, 5, 1,000원이라고 나와야 되겠지. 서울 지점이 어디 있나요? 8만원, 99,000원 두 개 있죠. 서울 8만원하고 99,000원 있잖아요. 서울 지점의 금액의 평균이니까 한번 보시라고. 에버레이지 A의 두 번째부터 에버레이지 if니까 A의 두 번째 서울이란 글자부터 광주란 글자까지 중에서 A의 두 번째 서울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를 찾아가지고 이 금액란의 평균을 구하시오. 이게 1번 맞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뒤에 두 번째 8만원, 뒤 여덟 번째, 뒤 여섯 번째 99,000원. 아예 두 개의 평균을 내버렸네. 두 개의 평균을 냈잖아. 이렇게 아예. 세 번째는 뭐죠? 뒤에 버레이지 A1부터 뒤에 8까지. 이건 맞아요. 여기까지 좋은데 금액의 평균을 구하시오. 조건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지점명이 서울 A1부터 A2까지인데 그냥 달랑 A2라고만 써놨잖아. 이런 조건은 없죠.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조건이 어느 항목이 어쩌다, 그러니까 두 개를 블럭 잡아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얘는 달랑 하나만 잡았잖아. 자, 썸이프 서울 지역 금액의 합계를 카운트 if 서울 지역의 개수로 나눠서 그럼 평균 나오는 거예요. 3번은 틀렸다. 문법이 잘못됐다. 워크시트 작업 및 관리에 관한 설명에도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시트를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실행을 취소할 수 없다? 맞죠? 자, 여기 있는 시트를 삭제하면 그냥 홀라당 삭제가 되는데 없으니까 얘는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영구 삭제라 그래서 어떻게 돼? 복구도 못해요. 그래서 함부로 삭제하면 안 돼요. Shift F10번 누르면 뭐가 될까? 여기다가 Shift F10번 누르면 뭐가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오는 기능인데 Shift F10번 누르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즉 바로가기 메뉴가 나오네요. 새 워크시트는 뭐야? Shift F11번인가요? 여기 Shift F11번. 워크시트 삽입하는 건 Shift F11번이죠. 현재 시트 앞에 G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워크시트를 삽입할 때는 삽입하고 명령이 걸리면 뒤에 생긴다? 아니라 그랬잖아요. 왼쪽이나 위에, 즉 앞에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Shift F10번이 아닌지 11번인지 모르더라도 뒤에 생성된다? 요거는 아니잖아. 우리가 보통 삽입 그러면 앞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 뒤라는 글자가 중요한 거야, 이게. 그리고 Shift F11번이었고 나머지는 맞는 말이고요. 매크로의 특징 그랬어요. 절대 참조를 이용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셀의 위치에 상관없이 무조건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상대 참조로 매크로 작업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은 무조건 절대 참조로 하는 거거든. 이렇게 상대 참조로 기록을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거 많이 하거든요, 업무에서는.
그게 틀렸네요. 그렇죠? 자, A의 3. A의 3이 뭐야? 5네. 5, 5, 5. A 6 얼마야? 0이네. 잠깐만. 5를 0으로 나눈다? 에러 나잖아. 5 나누기 0 그러면 에러 나는 거 아니에요? 분모가 0이니까. A6은 2예요. 아, A 6인가요? 네. 그렇지. 5를 2로 나누면 몫이 2고 나머지가 1 되죠? 1이에요. 스몰은 뭐예요? 세 번째로 작은 거, 제일 작은 게 뭐야? 0, 2, 3. 답은 3이 나오는데? 메디안은 뭐예요? 메디안? 중간값인가요? 중간값. 그러면 0, 2, 3, 3, 5, 7. 0, 2, 3, 3, 5, 7. 그럼 3하고 3 사이네? 중간에 있는 게 3이네. 가장 많이 발생한 모드 최빈값 3이 두 번 나왔죠? 그럼 3. 다 3, 3, 3인데 얘만 1이네. 예. 우리 저번에 나왔던 문제 중에 그런 거 있었죠. int 가로 열고 sqrt 해가지고 나왔던 거. 뭐 그 다음에 파워 이런 거 있었죠. 몇에 몇 제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맥시멈, 미니엄 뭐 이렇게 했죠. 맥시멈, 미니멈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 이건 뭔가요? 순위. 기록을 중심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큰 게 1등이야? 작은 게 1등이야? 작은 게 1등이니까 뒤에 컴마 1 써야 되겠네. 안 쓰면 컴마 0이잖아. 무조건 컴마 0이잖아. 쓰던 안 쓰던 간에. B의 첫 번째 기록이란 글자가 아니죠. 1번은 틀렸고, B의 두 번째 보기하고 네 번째 보기는 같은 말이죠. 뒤에 컴마 0을 안 쓴 거하고 컴마 0을 쓴 거하고 두 가지 차이예요. 어차피 그러면 큰 게 1등이잖아. 그러니까 뒤에 컴마 1 쓰는 게 뭐다? 작은 게 1등. 두 번째는 A의 두 번째 홍길동이잖아. 기록 12초를 가지고 홍길동부터 나도구까지 따졌잖아.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록이면 기록 범위를 정해줘야 되는데 지금 두 번째는 B 12초라는 기록을 홍길동에서부터 나도국이란 이름 사이에서 몇 번째로 작으냐 크냐 물어본 거잖아요. 두 번째는 보기 자체가 잘못됐잖아. 첫 번째는 C2부터 따졌잖아. 또 기록이라는 글자가 순이라는 걸 가지고 했을 때 몇 번째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1번과 2번은 잘못된 말이고 3번과 4번 중에서 1이냐 0이냐 하는 건데, 0은 기본적으로 큰 게 1등일 때 생략할 때 생략해도 되고 하는 거, 그런 거였고. 수량별 상품 코드 단가. 자, 이게 뭘까요? 금액, 수량, C의 두 번째 곱하기 Vlookup 써야 되겠죠? 두 번째 HLOOKUP, 네 번째 HLOOKUP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에 Vlookup은 뭐예요? B2. B2가 뭐야? 상품 코드 AA-10 밑에 있는 표에서 찾으라고. B2가 B8서부터 컴마 1은 뭐예요? 컴마 1이 뭐야? 상품 코드가 첫 번째, 단가가 두 번째인데 두 번째 단가를 가져와야 되는데 컴마 1 썼잖아. 컴마 1 쓰니까 뭐 가져오란 얘기예요? 상품 코드를 가지고 여기 있는 단가랑 곱하래. 그러니까 틀린 거죠. 세 번째가 두 번째 칸에 있는 단가를 가져와야 되고, 컴마 0은 뭐예요? 정확히 일치, 비슷하게 일치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왜냐면 코드가 가나다서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이 컴마 1이 틀린 거야. 컴마 1은 코드고 컴마 2는 뭐야? 단가를 가져오는 거고. 그러니까 단가를 가져와야지. Hlookup은 아니고. 그러니까는 답을 맞추기 쉬워요. 이거는 엑셀 창의 오른쪽 하단, 오른쪽 하단이 뭐예요? 여기네. 여기 끝에 기본 보기,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인쇄 미리 보기 뭐 이런 건데 뭔 보기는 없다고? 전체 화면 보기라는 말은 없잖아요. 아래 한 거는 전체 화면 보기라는 게 있어요. 전체 화면 보기라는 말을 하게 되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네. 여기 전체 화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오른쪽 하단은 없잖아. 전체 화면 나오면 이 메뉴판 안 보겠다는 얘기죠. 이것만 보겠다는 거. 이것만 딱 좋네. 딱 좋잖아. 나누기 미리 보기 이런 것도 할 필요 없고. 이렇게 제가 강의할 때 어떤 셀에다 데이터를 입력하고 결과를 보여주고 할 때 제가 이거를 쓰면 딱 좋겠네요. 근데 저는 그냥 이 상태에서 보기를 메뉴를 가리고 보여드리잖아. 보통 제가 이렇게 했었잖아요. 요거 누르는 것까지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위에 FX도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통 많이 보여드리고 있다. 그 다음 문제. 전체 항목의 합세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기 적합한 거는 원형이에요. 원형이 제일 좋잖아. 전체 세 과목을 봤는데 그 중에 이 각각의 점수가 차지하는 비율. 10명이 시험 봤는데 10명의 점수가 각각의 개인별로 얼마큼 차지하는지 뭐 이런 거. 뭐 실적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 실적 해가지고 전체가 얼마고 각 영업부 팀별로 어느 사람이 얼마큼 실적을 올리는지 비율을 보여줄 때 원형이 제일 좋다. 이건 뭐죠? 방사형이죠.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펼쳐지는 거죠. 두 데이터 계열은 아니죠. 지금 두 데이터 계열입니까? 여기 계열이 4개잖아. 계열이 4개든 요소가 3개든 간에 지금 두 데이터 계열이라는 거 아니지. 뭐 계열 좀 2개짜리는 없잖아요. 점수는 3가지고 부서는 4가지인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관리부, 개발부, 영업부, 총무부 4개 부서고 시험을 3가지를 봤잖아요. 그 두 데이터 계열에서 어떤 최적의 조합을 찾아.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거기에 해설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차트 제목 요 위에 있고요. 과목별 성적 범례 박스 안에 그려져 있고요. 근데 90점, 75점, 55점이라는 레이블 들어 있고요. 보존후금선은 뭡니까? X축이면 이거예요? X축이 수평이에요? 이게 X축인가요? 네. 그러면 이거는 X축이에요? Y축이에요? Y축이죠? 갑축이잖아 갑축. 근데 이건 주는꿈선이에요? 보존훈꿈선은 뭐냐면 이 숫자와 숫자 사이를 이렇게 뭐 2개로 나눈다든지 몇 개로 나눈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보존훈꿈선인데 여기도 보존훈꿈선이 없고 주는꿈선조차도 없지만 보존훈꿈선도 없고 보존훈꿈선은 없어요. 항목이라고 써있죠? 항목이 어디가 항목인데科目이라는 항목이잖아요. 요 사이 요거 이렇게 쭉 길게 내세요. 이것도 쭉 길게 내서 오면 그게 주는꿈선이에요. 근데 주는꿈선도 없고 주는꿈선도 없는데 무슨 틀 고정. 틀을 고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도 놓고 우리가 틀 고정을 하잖아요. 그럼 항상 여기는 첫 번째, 두 번째 줄은 보겠다라는 얘기고 A는 보겠다라는 얘기죠. 두 줄은 보겠다라는 거고요. 틀 고정은 아무 데나 가서 틀 고정 취소하면 되죠. 아무 데나 가서 틀 고정 취소하면 돼요. 틀 고정된 우측 하단에 위치시키시고 취소를 하는 게 아니라 아무 데나 놓고 취소하면 돼요. 여러 페이지 분량의 시트를 인쇄하고자 한다. 다음 각 페이지 상단에 작성자 이름을 넣는다. 상단에 그러니까 뭐예요? 머리 그리지 뭐. 하단에 그럼 바닥 그리고